그렇기 때문에 사업에서 돈을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태도가 있다라고 하면 요즘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단순히 돈을 벌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너무 네.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사업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꼭 가져야 할 태도나 행동들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 질문에 대한 거는 사실 주관적인 요소들이 많이 가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조건 정답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좀 현명한 답이나 합리적인 답을 경험에 의한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너무나 사람들이 쉽게 사업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취업난이 있다 보니까 회피하듯이 좀 창업을 이제 눈을 돌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회사 생활을 뭐 몇 년 차 되면 또 매너리즘에 빠져서 관련 업종을 한번 해볼까, 또는 남들이 편해 보이는 이런 진입장벽이 좀 낮은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구상하고 고민하고 약간의 종잣돈 가지고 대출을 끌어낸다든지 해서 레버리지를 키워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사실 뭐 어떤 통계적인 데이터나 이런 거에서 보여지듯이 대부분이 참패합니다. 대부분 뭐 빚을 얻고, 대부분은 조기에 창업 몇 개월이 안 돼서 매장을 다시 철수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사실 점포 출점 담당을 하면서나 아니면 외식사업 팀장, 또 지금 모바일 사업 팀장을 하면서 무수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주변에 지나다가 상가에 임대문이 붙어져 있는 매장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될 텐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이었던 소상공인들 또는 자영업자들의 어떤 터전이었던 데들이 수익이 안 나니까, 또는 손실이 수익보다 더 훨씬 크니까 자꾸 접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것들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분명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사업을 너무 의식적으로만 생각하고 또는 페이퍼워크라고 해서 너무 이론적으로만 따져서 하게 되면 10중 8구 실패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을 잘 중시하는 그런 태도적인 측면을 가장 강조하고 싶고요. 장사를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을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고객들이 인지해서 우리 매장이 몇 시에 오픈을 하고 서비스는 언제부터 제공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네이버에 공개되어 있는 매장 정보라든지 아니면 매장에 부착되어 있는 유인물이나 POP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간과하지 마시고 고쳐서 고객들이 언제 시간에 이 매장에 오면 사장과 또는 점장과 점원들과 소통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에 대한 기회비용을 사업을 시작하면서 비용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부딪혀가면서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책이라든지 주변에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채널들이 상당히 많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카페라든지 그 동종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충분히 나눠 보시고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워밍업도 해보시고, 그런 직간접적인 경험들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비용적으로 사실 내가 비바람을 맞지 않아도 누군가의 비바람을 맞은 경험을 토대로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어떤 이정표나 계기판이 될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거 없이 먼저 시작하고 너무 조급하게 시작하고 하는 마음들을 갖는다고 하는 게 어려움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세 번째는 뭐 직무지식입니다. 당연히 그 해당하는 업무를 했을 때 남들보다 조금 더 알면 되겠지 이런 생각들은 버리시고 명확히 알고, 그리고 명확히 판단하시고 명확히 느껴보시고, 사업을 그 다음에 주관적인 요소를 좀 배제하시고 내가 손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도 메인 매출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사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게 감성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특히 요식업군들은 카드 매출이 뭐 3일에서 5일 단위로 매출이 돌게 되니까 내 수중에 현금은 항상 있게 됩니다. 그리고 월급날 풍족했다가 다 이렇게 뭐 카드값이든 뭐 월세든 빠져나가듯이 내 수중에 항상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곡하는 시선으로 바라봐서
이 카드 매출이 나중에 내야 될 부가세, 내년에 내야 될 종합소득세인 거는 생각 안 하고 내 수중에 돈이 있으니까 개인이 돈을 있는 거 가지고 과소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것들을 빈번히 보게 되는데, 그에 따른 자기 소비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비추어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영업자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든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면 신용을 조금 키워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신용은 본인이 은행권, 금융권이나 뭐 이금융권에 가서 내가 개인적으로 신용대출 또는 마이너스 통장 또는 뭐 지인을 통해서 어떻게 대여금이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 또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능력조차 배제된 상황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너무나 불안한 상태인 것 같아요. 사업은 회사원들처럼 매일매일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급여의 형태의 소득이 있는 게 아니라, 잘하면 그 급여 형태의 소득에 있는 사람들보다 몇 배에서 몇십 배를 더 벌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몇 배에서 몇십 배를 더 벌 수 있는 사업 자체를 회사원처럼 고정적으로 플러스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마이너스가 지속됐을 때, 최근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지속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고, 올해 시장 전망을 너무나 낙관했던 매체들도 많이 있는데, 올해 현실은 그거와는 다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런 이제 우발적인 상황이나 변동에 대한 폭들을 본인의 신용을 통해서 스페어로 쓸 수 있는 신용들은 항상 구비를 해놓고 필요 조건처럼 내 신용을 언제든지 최후의 보루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시작하든지 간접적인 경험을 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책을 통해서 경험을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중고차 딜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차에 대한 어떤 영업적인 부분에 많은 저서들이나 서적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책들을 최소한 3권 이상은 읽어서 그에 해당하는 사업에 돌아가는 방향이라든지 용어라든지 아니면 수익 구조라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스크립트라든지 고객관리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지속되고 얼마만큼 본인이 힘을 쏟을 수 있느냐가 결국 본인의 수익하고 직결될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으로 너무 일희일비할 생각하지 말고 본인한테 꾸준히 투자해 가면서, 또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직업군에 계속 관심을 두면서 그 직업군이 어떠한 형태로 변모하고 있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필히 인근, 지근거리에서 느끼고 또는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들을 계속 겪어야 훌륭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은 매장이 쌓여서 조금 더 매출 규모가 큰 회사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런 회사들이 소기업부터 중소기업, 그 다음에 중견기업, 대기업이 되듯이 어떠한 것도 하나하나가 쌓여져야 큰 것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어떤 유행이나 왕도가 있는 것처럼 느끼고 일확천금을 바라거나 또는 로또에 맞듯이 어떤 큰 수익을 바라는 것은 저는 욕심이고 허상이고 허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스텝 바이 스텝 하는 그런 과정들을 모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될 행동이나 태도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나 태도는 항상 상반되는 것 같아요. 해야 될 태도나 행동이 있다라고 하면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에서는 이런 게 일례로 뭐가 있냐, 업무를 하는데 업무에는 사실 담백하게 다 빼고 나면 사람하고 하는 일들이 남아요. 그게 뭐 PC로 문서가 오가든 어떠한 장표가 오가든 어떠한 증명이 오가든 결국은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하고의 유대관계를, 특히 업무 관련자 개선 라인과 업무 라인과 유대관계를 갖는 게 유리한데, 사업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일수록 돌이켜보면 그런 업무 개선들과 나를 세우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크지 않은 상황들로 인해서 어떤 불협화음을 만든다든지,
특별히 크지 않거나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닌데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든지,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장점보다는 되게 안 좋은 모습만 부각시켜서 본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그 해당하는 뭐 영업을 관리해주는 사람이라든지 프랜차이즈 회사에서는 뭐 이런 슈퍼바이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자꾸 적대시한 관계를 쌓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과 친분이 돼서 관계를 하면 관계에서 풀이되는 측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어떠한 혜택이 있을 때 그 매장을, 그 점주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든지, 이거는 평소에 뭐 돈을 써서 로비를 해서가 아니라 관계에서 나오는 돈독한 유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서 돈을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태도가 있다라고 하면 업무 개선 라인들과 거래처와 그리고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과 자꾸 나를 세우지 말고 조금 더 유대관계를 갖는 그런 행동이나 제스처, 표현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다고 하면 매일, 그리고 매주, 그 다음에 매월 가계부를 작성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매일 작성하는 가계부, 매주 작성하는 가계부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업인 통신사업에서는 사실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월에 일회성으로 정산을 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발생을 하게 되고요, 매입에 대한 부분은 매일 누적돼서 월로 끊어져서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그 또한 매일 발생하는 매출, 그러니까 판매한 수익, 그 다음에 물품이나 집기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매일 발생하고 매주 발생하고 매월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숫자는 절대 거짓말 안 하니까 매일, 매주, 매월 본인의 사업의 현황들을 필히 직접 들여다보고, 직접 들여다본 그런 사업의 손익 현황을 보고 나서 사업에 대해서 자꾸 객관적인 시선을 느껴보고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 변화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측면이 나는 부족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서 하지 않으면 사업은 생존하기 어렵고, 특히나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너무나 도태될 수 있는 실상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